보통 이제 양아치 트레이너라고 하면은 PT 시간에 늦거나, 그다음에 PT 시간에 딴짓하거나, 핸드폰 보거나, 그다음에 뭐 전화를 받거나, 약간 이런 거를 통틀어서 이제 양아치 트레이너라고 옛날부터 좀 많이 부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같은 조건이라고 하면은 몸 좋은 트레이너가 유리한 거는 사실인데, 자기 몸을 잘 관리한다고 해서 남을 잘 가르칠 수 있다라는 거는 좀 경계의 영역이기 때문에 일단은 가격에 너무 혹하면 안 돼요. 가격이 싸다는 거는 그만큼 경력 있는 트레이너를 배치할 수 있는 확률이 좀 낮을 수 있겠죠. 근데 SNS로 블로그를 하고 인스타를 한다는 거는 그 트레이너가 실력이 없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그만큼 노력은 한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제 처음에 할 때 아무래도 고민이 되셨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일단은 일단 남자들이 보통 헬스장 가서 운동 많이 하는데 내가 이 남자를 제껴 놓고 여성만을 타겟으로 해서 만든다는 것 자체가 어느 정도 일단 시장을 포기하고 가는 그런 관점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뭐 고민이나 불안은 없으셨어요? 그러니까 이건 하면 무조건 된다예요. 아니요, 하면 무조건 된다는 아니었고요. 저는 약간 부정적이기 때문에 하면은 될까라는 걸로 시작을 했었고요. 근데 PT 수요는 어쨌든 간에 여자 회원님들이 더 많기 때문에 만약에 그러니까 PT 문의가 들어온다고 하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수요는 있을 거라고 생각이 좀 들었었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이게 안 되면은 저녁에 한 두세 개 정도 PT를 하면서 낮에는 아르바이트를 뛰어야겠다라는 대안도 생각을 해놓고 시작을 했어요. 정말 안 되면은 내가 그냥 딴 걸로 해서 메꾸자. 네, 맞아요. 그럼 이제 그렇게 해서 딱 이제 만들고 그 이름은 뭐였어요? 그 당시. 그 당시에 나다운 PT요. 이게 계속 이어온 거예요? 네. 그러면은 어쨌거나 이게 뭐 마케팅을 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마케팅을 했어야 되는데 사실은 제가 마케팅을 할 줄 하나도 몰랐어요. 네이버에 플레이스 등록하는 것도 잘 몰랐었거든요. 그래서 친구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네이버를 개설을 하고 네이버 플레이스에 등록을 하고 그다음에 인스타를 하나 만들고 이게 다였어요. 근데 정말 정말 운이 좋게도 주변에 입소문을 좀 타기 시작하면서 회원들이 좀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그게 뭐 불과 한 달 사이에 이제 거의 한두 달 사이 한 달 사이에 내가 이제 원했던 회원의 수가 채워진 거예요. 원했던 회원 수도 아니고요. 이렇게 된다고? 할 정도로 되게 많이 이제 들어왔었는데 좀 이유가 있었는데 제가 몰랐었는데 저희 센터 바로 앞에 구청이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구청 회원님들이 좀 올 줄 알았는데 그 근방에 병원들이 되게 많았었어요. 근데 병원 간호사님들이 처음에 한번 오면서 소개시켜 줘 가지고 그 회원님들 간호사 회원님들은 3교대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낮 시간도 전부 다 메꿔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때 당시에 회원을 한 40 몇 명을 받았어요. 그럼 내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그리고 훨씬 더 잘 됐던 거네요. 네, 맞아요. 그럼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렇게 40 명씩 오면은 '와 진짜 나 이제 성공하겠다.' 이게 당장 머릿속에서 이제 빨리 2 호점 3 호점 생각도 들 거고 또 한편으로는 이걸 잘 된다는 거를 이제 보고서 다른 사람도 또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긴 하는데 네. 어떻게 흘러갔어요 그 뒤로는? 그래서 6개월 뒤에 또 바로 2호점을 냈어요. 그 근처에다가? 네, 그 근처에다가 2호점을 내서 트레이너를 모집을 해서 이제 확장을 했고, 근데 그거에 대한 두려움은 계속 있었던 것 같아요. 어차피 이거는 되게 특별한 재능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나를 카피하는 센터는 분명히 있을 것 같다. 근데 그렇게 카피를 해도 나의 센터에 대한 독보적인 거를 조금 연구를 해보자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 거를 좀 지금도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그 독보적인 거는 어쨌건 차별점이잖아요 그게. 네. 그럼 이제 처음에는 대전에 뭐 여성 전용인 게 없었으니까 이 여성 전용이라는 거 자체가 어떻게 보면 차별화가 된 건데 네. 지금 그 주변에 있죠? 네, 주변에 있어요. 그럼 그 주변의 여성 전용 PT들하고는 어떤 차별점을 지금 생각하고 계세요? 계속 고민이기는 해요. 근데 그래서 좀 그런 수업을 좀 잘하기 위해서 많은 교육을 들었던 것 같아요. 식단 같은 것도 좀 교육적인 거를 많이 좀 들으려고 하고, 그다음에 여성이기 때문에 여성 호르몬에 대해서도 인제 그런 운동하는 패턴이 좀 다를 거라고 생각해서 그런 거를 좀 많이 좀 배우려고 하고, 같이 트레이너분들도 같이 교육시키고 이런 활동을 좀 많이 했었어요. 그런 이제 교육에 대한 니즈가 석사와 박사까지 된 건가요? 네. 결과적으로는 계속, 그러니까
아까 전에도 얘기했듯이 저는 배우를 하면서도 그런 갈증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계속 배우고 싶은 욕구. 근데 그게 제 성향인가 봐요. 계속 뭔가 배우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 이 배움의 끝이 이제 어디쯤인지 좀 고민인데 그게 이제 저는 이제 학업적으로 이어가는 게 나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제 석사랑 박사까지 하게 되었죠. 헬스 트레이너 처음에 이제 저한테 이제 메일 주셨을 때 이제 뭐 헬스 트레이너의 뭔가 삶과 뭐 이런 것들을 좀 얘기하고 싶다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도 그냥 보고서 한번 물어봐야겠다. 제가 이제 촬영을 이제 해야겠다 생각했는데 저는 사실 뭐 PT 이때 받아본 적이 없고 실내에서 뭐 웨이트를 하는 것도 그렇게 사실 관심은 없고 그러니까 뭐 몸을 만들고 이런 것보다도 그냥 밖에서 뭐 뛴다든지 뭐 이런 걸 좀 더 선호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딱 그냥 밖에서 제가 이 헬스 트레이너라는 그 직업을 봤을 때 자기가 좋아하는 이제 운동하면서 이 운동을 알려주면서 돈을 벌고 또 내 몸을 잘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직업이 아닌가. 그래서 이게 뭐 '너무 좋다. 내 건강도 챙기고 다른 사람 건강도 챙기고 돈도 벌고.' 이 생각인데 이게 맞나요 일단은? 겉으로 보면은 그럴 수 있는데 좀 현실적으로는 내가 잘하는 거랑 그 가르치는 거를 잘하는 거랑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축구 선수가 선수로 되게 잘한다고 해서 코치로 잘하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거랑 좀 같은 개념인 것 같은데 내가 아무리 내 몸을 잘 만든다고 해도 이 가르치는 거는 또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또 공부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약간 좀 분리해서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럼 가르치면서 어떤 게 가장 어려우셨어요? 저는 몸의 쓰임을 아니까는 이거를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동작을 하면은 이렇게 자극이 느껴진다라는 걸 느끼는데 회원님들한테는 어떻게 그 동작을 만드는 거, 자세를 만드는 거부터가 이제 고민인 거죠. 그럼 어떻게 쉽게 가르칠 수 있을까? 어떻게 쉽게 가르치면은 이 자극을 느낄 수 있을까? 그런 거를 맨날 공부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동작을 하면은 이제 어떤 부위의 근육이 이제 자극을 받아서 발달이 되는 건데 근데 그 동작을 잘 따라하지 못하는 어려움도 있는 거고 또 그 자극을 잘 못 느끼는 어려움도 있고 맞아요. 예. 그럼 이제 헬스 트레이너가 그러면은 잘한다는 거는 그 두 가지를 잘하는 건가요? 그쵸. 그럼 그 두 가지만 잘하면은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근육이나 멋진 몸은 그냥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거다. 맞아요? 그건 좀 어려운데 그러니까 트레이너는 몸을 잘 만들기 위한 보조적인 수단인 거고요. 결국에는 제가 생각을 할 때는 회원님의 노력도 되게 크다고 생각이 들어요. 아무래도 식단을 잘 해야 되는 게 다이어트에서는 중요한 거니까는. 그래서 회원님이 어느 정도 잘하고 그다음에 제 운동을 잘 습득을 해서 잘 따라하면은 어느 정도 몸은 만들어지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인터뷰지에서 이제 헬스 트레이너로 살면서 가장 현실이 힘든 순간은 언제냐고 물어봤더니 트레이너로서의 삶에서는 힘든 순간 없었다고. 네. 그러니까 자영업자로 힘든 순간은 있죠. 자영업자로는 매출 걱정도 항상 해야 되고 마케팅도 해야 되고 하는 그런 걱정이 있는데 트레이너 삶으로서는 특별히 어려운 건 없었던 것 같아요. 그 트레이너의 삶이라는 거는 이제 뭐 내가 회원들한테 운동 가르쳐 주고 내 몸 운동하고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네, 맞아요, 맞아요. 자영업의 얘기는 이제 그 뭐 내가 마케팅도 해야 되고 회원도 모집해야 되고 뭐 이런 거. 맞아요, 맞아요. 그럼 이제 우리가 진짜 제가 그냥 체감하기에는 헬스 트레이너분들이 이제 뭐 여름을 앞두고라든지 이때 이제 회원을 막 모집하잖아요. 그럼 그때 보면 사실 전단지를 나눠주거나 이제 뭐 천막을 쳐놓고 이제 일종의 부스를 만들어서 이제 거기서 이제 회원 모집을 막 하는데 그냥 제가 그냥 느끼기에는 진짜 가격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뭐 PT 1회당 얼마, 뭐 6개월 하면은 얼마에 뭐 3개월을 더 준다. 그래서 제가 그냥 뭐 이 동네도 있고 뭐 제가 사는 동네도 있지만 헬스장을 딱 했을 때 진짜 그냥 가격만 일단 처음에 보게 되지 다른 걸 뭘 보고 내가 어느 헬스장을 가야 될지를 고르는 게 어렵더라고요. 쉽지 않아요. 트레이너로서 좀 팁을 주신다면 이런 분들한테. 일단은 가격에 너무 혹하면 안 돼요. 가격이 싸다는 거는 그만큼 경력 있는 트레이너를 배치할 수 있는 확률이 좀 낮을 수 있겠죠. 아무래도 저렴하다고 하면은 너무 되게 뭐 박사를 하고 있는데 내가 단가 10,000원에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너무 가격에 혹하지 않고요. 그리고 여러 군데에서 상담을 받고 만약에 좀 시간적 여유가 있으면은 체험 PT라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한 번 돈을 내고 비용을 지불하고 그 트레이너랑 케미가 잘 맞는지, 이 트레이너가 진짜로 잘 가르치는지 이런 걸 한번 보고
등록을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럼 이게 근데 보통 이제 뭐 상담을 이제 내가 이거 헬스장 알아보고 상담을 하게 되면은 이 대화를 좀 나눌 거잖아요. 이때 뭘 물어봐야지 이 사람이 정말 실력 있는 트레이너인지 아닌지를 왜냐면 그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잘 안 가봤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사실은 뭐 뭘 물어봐야 되는지도 사실 모르고 그게 결과적으로는 그냥 가격을 보고 그냥 가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뭐 이 트레이너 사이에도 어쨌거나 뭐 잘하시는 분은 뭐 비싸니까 비용이 또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고. 근데 이게 내가 뭐 이분하고 뭐 한 달간 뭐 두 달간 같이 운동을 해 보면은 뭐 좀 잘한다 못한다가 느껴질 수 있겠지만 뭐 이게 어쨌거나 현재 구조상은 뭐 결제를 일단 해야지 뭐가 들어갈 수 있고 구조가 되잖아요. 네. 어떤 내용을 같이 상담을 해 봐야지 이 트레이너가 정말 잘 가르치는구나 이걸 알 수 있을까요? 보통은 요즘에 회원님들도 엄청 똑똑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상담을 온다 이런 거는 거의 없어요. 예. 그래서 검색을 하고 거기에 블로그도 들어가 보고 또 다른 SNS도 찾아보는데 저는 인제 회원님들한테 얘기하는 게 이 트레이너가 블로그나 SNS를 통해서 계속 운동 콘텐츠를 만들고 있는지 그거를 좀 보라고 해요. 운동 콘텐츠를 만드는지 네. 그런 걸 좀 보라고 하는데 그 이유가 어쨌든 간에 객관적인 거 되게 자격증도 있고 뭐 수상 경력도 이런 것도 있고 근데 이걸 한다고 해서 잘 가르친다는 보장은 전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SNS로 블로그를 하고 인스타를 한다는 거는 그 트레이너가 실력이 없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그만큼 노력은 한다는 뜻이거든요. 이 블로그를 올리기 위해서 공부를 해서 뭔가 글을 올려야 되고 그다음에 내가 공부를 해서 SNS에 운동 영상을 찍어야 되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SNS 활동을 좀 많이 하는 트레이너를 고르면은 확률적으로 좀 좋은 트레이너를 만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SNS는 이게 헬스장 계정이 있고 개인 계정이 있을 거잖아요. 네. 어떤 SNS 계정을 말하는 거예요? 개인 SNS 계정이면 더 좋죠. 네. 그러니까 개인 뭐 인스타나 뭐 블로그나 유튜브에 본인이 뭐 운동을 하는 거나 운동에 관한 콘텐츠가 꾸준히 올라오는지를 확인을 해라. 네. 그런 거가 이제 그 사람이 계속 그거에 대해서 뭐 고민하고 공부하고 연구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지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네. 정확해요. 그러면은 제가 이제 진짜 오랜만에 고등학교 때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가 헬스 트레이너를 하고 있더라고요. 네. 뭐 너무 이제 오래돼서 뭐 엄청나게 뭐 깊이 있는 대화를 하진 않았지만 어쨌거나 뭐 헬스 트레이너 해 가지고 방송에도 한번 나왔고 뭐 지금은 이제 골프 선수들을 전문으로 해 가지고 뭐 미국에 뭐 왔다 갔다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헬스 트레이너가 진짜 그냥 헬스장에서 그냥 회원만 봐주는 것만이 아니구나라는 걸 이제 친구를 통해 느꼈고 또 한 가지 뭐 들리는 얘기로는 돈을 잘 번다더라. 그 친구의 엄마로부터 그 얘기 들었는데 아니 헬스 트레이너분들은 보통 어떻게 이게 뭐 아까 알바도 말씀하셨지만 네. 어떻게 급여를 가져가요 보통? 제가 헬스장을 많이 일한 곳이 아니기 때문에 되게 잘은 모르는데 그러니까 정직원의 트레이너가 있고 그다음에 프리랜서가 있어요. 그래서 정직원 트레이너는 기본료가 있어요. 기본급. 어느 정도 최소는 이만큼은 주겠다. 기본급 플러스 이제 한 회당 수업료 요런 식으로 받아서 월급이 책정이 돼요. 거기에 이제 내가 회원을 좀 더 많이 모집하거나 아니면은 그달 매출이 어느 정도 넘어갔을 때 인센티브를 주고 그렇게 대형 헬스장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 프리랜서분은 그냥 기본급만 없는 구조인 거예요? 네. 기본급만 없고 대신에 수업료가 그 정직원에 비해서는 쪼끔 높기는 해요. 나누는 비율이? 네. 그래서 고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럼 이게 내가 트레이너 입장에서 이제 헬스장에 가서 일을 하고 싶다 했을 때 네. 정직원을 할 거냐 프리랜서를 할 거냐는 그냥 개인의 성향인 건가요? 아니면은 그래도 일반적으로는 정직원을 하는 걸 선호하나요? 개인의 성향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프리랜서 중에서 여자 트레이너의 경우에는 이제 아기 엄마들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육아 활동하기 때문에 그 근무 시간이 너무 길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제 수업이 있을 때만 나오는 프리랜서로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대표님 입장에서는 이제 이런 이제 나와 같이 일을 할 트레이너를 많이 뽑아 보셨을 거잖아요. 네. 어떤 걸 보고 뽑으세요? 일단은 아무래도 트레이너 경력. 경력이라고 하면 뭐 수상 경력 말씀하시는 건가요? 트레이너를 얼마나 했는지에 대한 언제부터 시작했냐? 네. 언제부터 했던지 경력이나 아니면은 그 관련 학과를 나왔는지 고런 거를 좀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어디 대회에 나가 상을 받았다. 이런 거는 그렇게 큰 선택지는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큰 선택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뭐
대표님이나 뭐 저같이 일반인이 어떤 이제 트레이너 경력을 쭉 보면 뭐 어디에서 뭐 입상 이런 게 쭉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상에 대한 그 글들을 봤을 때 이제 이런 저 같은 일반인이 느껴야 될 거는 '아 저 사람이 그래도 자기 관리는 잘하는구나.' 뭐 이런 정도인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자기 거는 잘하는구나 일단. 네. '자기 관리는 잘하는구나. 그러면은 다른 사람보다는 성실하겠지.' 그 성실한 면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성실성까지 본다. 네. 그럼 이제 좀 수당능이 없으신 분들은 '검증이 되지 않았다.' 그쵸. 아무래도 그럴 수 있죠. 거기다 뭐 진짜 뭐 비전공자의 뭐 트레이너 굉장히 짧으면은 이거는 약간 더 신뢰할 수 없는 아무래도 좀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뭐 그러면 뭐 이런 것도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프리랜서인데 대표님 PT샵에 내가 트레이너 일을 하고 또 옆 동네에서 내가 또 그 PT샵에서 또 일을 하면은 어떤 회원 입장에서는 내가 나를 A에서 만날 수도 있고 B에서 만날 수 있잖아요. 뭐 이런 거에 대한 업계 뭐 그런 건 없나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은데 보통 근데 그 통념상 막 바로 옆에서 그렇게는 하진 않고요. 이게 어디 구 이렇게 하는 경우는 좀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어쨌든 간에 영역이 다르기 때문에 좀 많이 신경을 쓰고 있진 않아요. 그럼 뭐 진짜 능력 있는 트레이너분들은 회원을 끌고 다닐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실제로 끌고 오신 분도 있었나요? 한 몇 분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 이제 그런 분들은 더 뭐 월급이나 인센티브가 네. 달라지나요? 맞아요. 그럼 작가님께서 내가 그 프리랜서 일을 하거나 이제 정규직으로서 일을 하셨었지만 이때 돈을 버는 거랑 이제 대표로서 창업을 해서 버는 거랑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오히려 투자금 이런 거 생각하면은 사실 회수도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리스크가 크니까. 네. 네. 그냥 솔직히 만약에 제가 되게 능력이 있는 트레이너고 내가 나를 잘 알릴 수 있고 마케팅을 너무 잘할 수 있어. 그렇게 하면은 창업을 하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겠죠. 훨씬 더요? 훨씬 더? 훨씬 더 도움이 될 수 있겠죠. 왜냐면은 어쨌든 간에 내가 잘 가르치는 거를 증명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알려야 되니까 그러니까 마케팅 능력이 좋은 사람들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잘 가르치기만 한다. 그러면은 그냥 센터에서 근무하는 게 좀 더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헬스 트레이너 직업에 대한 이제 사람들의 뭔가 오해나 좀 뭐 고정관념 이런 거는 좀 어떤 게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직까지도 그 트레이너는 돈을 너무 쉽게 번다. 그리고 트레이너는 공부도 못하고 좀 양아치 짓을 많이 한다. 그런 게 유튜브 댓글에 보면은 그런 게 되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고정관념이 아직까지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 양아치 짓이란 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보통은 이제 양아치 트레이너라고 하면은 PT 시간에 늦거나, 그다음에 PT 시간에 딴짓하거나, 핸드폰 보거나, 그다음에 뭐 전화를 받거나, 약간 이런 거를 통틀어서 이제 양아치 트레이너라고 옛날부터 좀 많이 부르기 시작하더라고요. 기본적인 걸 안 하는. 네,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럼 이제 대표님 입장에서는 이제 그런 게 신경 쓸 거 아니에요. 네. 뭐 만약에 어떤 늦었어. 만약에 뭐 회원이 이제 7시까지 오기로 했는데 뭐 트레이너가 10분 늦었어. 어떻게 하세요 그럼? 그거에 대해서 교육은 좀 시켜서 저희는 지각하는 트레이너는 없었어요. 네. 선발을 잘 하셨군요. 그러니까. 네. 보통은 이제 저 같은 경우에 봤을 때는 '그냥 몸 좋은 사람이 성공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있긴 있거든요. 어떠세요 그거는? 그러니까 몸 좋은 트레이너가 회원도 많이 모을 거고 또 이제 뭐 교육도 잘할 거고 이런 생각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같은 조건이라고 하면은 몸 좋은 트레이너가 유리한 거는 사실인데 자기 몸을 잘 관리한다고 해서 남을 잘 가르칠 수 있다라는 거는 좀 경계의 영역이기 때문에 몸이 좋아서 돈을 많이 번다? 좋은 트레이너다라는 거는 어느 정도 조금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사실 눈으로 봤을 때는 몸이라는 건 딱 보면은 이제 인식이 되니까 딱 판단이 쉽잖아요.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사실 이게 뭐 보이지도 않을 뿐더러 판단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런 거? 그래서 참 판단하기가 되게 어렵죠. 좋은 트레이너를 찾는 게.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그러니까 많이 보는 게 객관적인 지표죠. 자격증 있는지, 그다음에 대회 입상 경력이 있는지, 이 사람은 어디 학교에 나왔는지 이런 거를 많이 보는 게 객관적인 지표고 거기에 아까 전에 얘기했던 그 SNS 활동을 조금 하시는 분들이 좋은 트레이너일 확률이 더 높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